저는 제가 좋아하는 르프트바 층에 와 있어요. 4군에 있죠. 저번에 혼술술말 할 때 여기서 촬영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전망입니다. 아름답죠? 안녕하세요, 뚜벅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베트남 여성과 관련된 주제로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에게 너무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 반론과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도 다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못된 사람들이 이곳 베트남 호치민에도 어김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을 피해서 심적 그리고 물질적 데미지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치민에 오면 처음 여자를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호치민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유흥업계 종사자, 그리고 채팅 어플을 통한 만남, 그리고 불건전 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여성분들. 이분들은 사실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도 쉽고 가볍게 만날 수 있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또 꾸미기도 잘 꾸미고 마치 처음 보는 나에게 엄청 많은 것처럼 굉장히 친절하고 애정 넘치는 행동을 내게 표현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건가? 라는 착각 속에 만나는 동안 지갑이 계속 털리죠. 탈탈 털리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이런 경우는 본인이 충분히 알아서 판단하고 만남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한국 남자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 여성, 또는 만났던 한국인 남자친구가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의 여성, 그리고 한국 남자와 결혼을 원하는 여성분 등 이런 한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와 한국 친화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을 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소개를 받거나 일과 관련해 만나게 되거나, 또는 본인이 자주 가며 인사하는 업장의 직원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거나, 헌팅처럼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만날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 만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좀 더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속적 만남이 가능하고, 또한 심적, 물리적 데미지를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는 우선 베트남 여성분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태도, 그리고 문화적 습관 등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우선 타인과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타인에게 친절한 편인데, 물론 친절까지는 아니어도 싫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잘 안 하고 직접적인 거절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날 남성을 만나면 그 사람이 싫건 좋건 간에 그 사람에게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며, 다른 남자를 쳐다보거나 딴짓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처음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은 이 여성이 날 좋아하나? 하고 오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사귀는 남자가 한눈 파는 것도 또한 용납을 잘 못하는 편이고 질투심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존감이 아주 높습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한 가족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엄청 강한데, 베트남 여성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굶어 죽는 상황이 생겨도 그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하나는, 이건 호치민 여성과 하노이 여성이 좀 다른데, 호치민 여성은 하루하루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소소하더라도 지루한 일상과 좀 다른 뭔가를 매일 찾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하노이 여성보다는 전략정신이나 저축 성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나는 동안 높은 지출을 유지했다면 나중엔 그걸 줄이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은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하기도 한데요. 전에 제가 여러 베트남 여성분들에게 왜 집착이 그렇게 심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여성분들의 공통된 대답이
베트남은 이쁜 여자가 많아서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 많은 돈이 없어도 바람을 쉽게 피울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하는 공통된 답변들을 들었었습니다. 하물며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한 외국인 남자친구는 당연히 더 집착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너무 깊게 빠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여성들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 외국인 남성분들을 만나봤던 여성분들의 국한된 이야기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 남성들을 살짝 못 믿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많은 외국인 남자친구들이 사귀는 도중에 본이든 타이든 간에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례가 많아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만나는 과정에서 좀 불안해하고 집착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과연 우리는 베트남 호치민의 어떤 여성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제가 먼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나쁜 여성의 행동 유형을 리스트로 쭉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시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총 8문항 중 오늘은 3개 문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2부에서 나머지 문항들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베트남 여성은 무조건 걸러라. 첫 번째,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4-5시간 또는 다음 날에 온다. 두 번째, 서로 사귀기로 하고 여러 번 만났지만 손잡는 것 외엔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휴대폰이 고장났다, 엄마가 아프시다, 집안에 일이 있다는 등 금전적 관련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내게 말한다. 리스트만 들어서도 이미 공감이 가셨겠지만 저 모든 행동들은 이유와 결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제 있었던 일들을 통해 그 이유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4-5시간 또는 다음 날에 온다. 만약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4-5시간 이후 또는 다음 날에서 온다면 이건 둘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그 여성에게 당신은 별로 매력적이거나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미 남자친구가 아니면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베트남 여성들은 거의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어요. 물론 일을 하거나 뭔가를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예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시간 후 답장은 정말 관심이 그만큼 없거나 존재감이 아주 작다는 의미입니다. 때론 다음 날 아니면 며칠 후 갑자기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그건 당신을 그냥 보험이나 물주로 여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나서 간단한 식사나 차를 마시는 것 외에 선물을 주거나 돈 거래나 지속적인 만남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전혀 없다가 가끔 뜬금없이 상냥한 안부 문자가 오기도 하는데 그거 받고 또 설레지 마시고 그냥 덤덤하게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잘 지내라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혹시나 본인이 이 여성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계속해서 문자나 전화를 하거나 돈으로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그 여성은 나를 스토커 취급을 하거나 돈만 빼먹고 떠날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사귀기로 하고 여러 차례 만났지만 손잡는 것 외엔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베트남 여성들이 성적으로 아주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보수적인 편에 속합니다. 물론 금전관계를 통해 만나는 직업 여성들은 예외겠지만 조금 친해지면 야한 농담도 잘하고 연령과 상관없이 서스럼없이 친근하게 대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쉽게 관계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물론 혼전순결주의자들도 아니기에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남자가 리드하기에 따라서 깊은 관계로도 발전 속도는 꽤 빨리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서로 사귀기로 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 손 잡는 거 외엔 절대 허용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성분들은 만나고 계시면 빨리 헤어지셔야 됩니다. 이런 여성분들은 당신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당신이 가진 그 외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 옆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은 당신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방식으로 금전이나 선물이나 그 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왔을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은 보통 당신에게 얻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제공하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관계는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남자와 맺고, 그렇게 몇 명의 남자와 연락을 취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성들이 제일 나쁘고 하루빨리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 1호입니다. 이런 여성들의 외모의 특징은 전혀 나쁘게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투도 되게 상냥하고요, 행동도 조심하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태도도 취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의 호감을 살 만한 외모를 가진 이 여성들은 굉장히 순수한 척하고 때론 적극적이지만 그 이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딱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정도의 애정 표현을 하고 늘 가능성을 열어두죠. 만약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미 내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전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분이 확답도 없이 애매하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만 취하는 태도를 보이면 하루빨리 헤어지는 게 아주 현명한 판단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휴대폰이 고장났다, 엄마가 아프시다, 집안에 일이 있다는 등 금전적 관련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내게 말한다. 사실 이런 유형의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 사이에선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빌런들일 겁니다. 이런 여성들은 아주 습관적이고 즉흥적으로 외국인 남성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이런 여성들의 특징은 처음 만났거나 겨우 사진만 봤는데도 남자에게 큰 호감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눈치가 굉장히 빨라서 이 남자를 만나는 게 자신에게 득이 될지 아닐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만약 아닐 것 같으면 빠르게 손절하고, 득이 될 것 같으면 마치 지금 순간이라도 사귈 것처럼 행동하는데, 남성의 반응에 따라 시간차만 다르지 결국엔 간접적인 금전 요구를 자연스럽게 내비칩니다. 지금껏 제가 전해 들었던 그녀들의 레파토리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휴대폰이 고장나서 연락이 힘들다,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다, 고향집에 일이 생겼다,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시골집이 쓰러져 가고 있어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학원비가 없다, 호치민에 일자리가 없어서 조만간 하노이로 이사 갈 생각이다, 자기가 부모님과 동생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지금 버는 돈으로는 부족하다 등등.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도 남성의 감성을 최대한 자극하는 말투와 자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성들을 만났다면 진짜 여러분은 칼같이 모른 척하고 바로 뒤돌아 집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이 여성들의 계속되는 점점 커지는 요구들을 계속 받아주면서 만나다가 결국 결정적 한 방을 때리곤 사라지는 그녀들의 뒷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걸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으로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킬 자신이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다 헤어지면 그 여성을 탓할 일도 아니죠. 서로가 필요 충족 조건에 의해서 만났으니까. 하지만 돈으로 사랑을 유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정말 최대한 빨리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더 좋습니다. 물론 위의 예에 나온 여성들은 극히 몇몇의 여성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몇몇에 의해 많은 착하고 괜찮은 일반적인 베트남 여성들이 돈만 밝힌다, 베트남 여자들은 쉽다 등의 프레임에 함께 이렇게 묶여서 취급당하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은 현지에서도 공공의 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런 여성은 무조건 걸러라 일부, 베트남 여성은 어떻게 만나나, 베트남 여성들의 기본적 성향과 습관, 무조건 걸러야 할 여성, 8타입 중 3타입을 알아봤는데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2부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기다려 주시고요. 그동안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호치민에서 뚜벅이었습니다.
저기에 보면 비텍스코 파이낸셜 타워가 보이고, 저쪽이 비놈 지역, 그 다음에 저기 랜드마크 8일 타워 보이죠? 저기가 2군 쪽이고요, 여기가 1군 쪽입니다. 뷰 이쁘죠? 여기는 틈 카페예요. 여기 위에 보면 또 저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올라가면 라이브, 때로는 가수들이 와서 라이브로 노래도 부르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시원하네요. 오늘 좋네요.